리포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단순히 돌출 행동만은 아니라는 정황과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 인사들은 과연 김기종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소장 그리고 강철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 소장님, 북한이 이번 사건 터지니까 정의의 칼세례 또는 김기종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기도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연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또 뭐고 또 이번 사건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뭐 지금껏 보여준 반응을 볼 때 그야말로 반미 선전에 뭔가 호재를 만난 것처럼 각종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자 지적하신 것처럼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김기종의 행동을 무슨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정의로운 행동과 동격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북한 체제 또 북한 집단, 북한 당국이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광고하는 셈이죠. 우리 근현대사 이후에 참 안중근 의사처럼 애국적인 그런 인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표본이죠, 말하자면. 표본인 안중근 의사에다가 이런 그 백주의 테러를 자행한 현대 국가에서 참 있을 수 없는 동맹 국가의 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을 안중근 의사와 동격으로 놓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개와 인간을 같은 동물로 비교하는 그런 그 오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들으셨을 때, 접하셨을 때 강철한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지금 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니스 로드만을 불러서 이제 뭐 김정은이 만나기도 했고 또 미 정보국장을 불러서 이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보국장은 이제 그 케네스 배만 이제 부르고 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미국과 뭔가 이제 대화 제출을 했는데 계속 미국이 그걸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니 피처스 사건 이후에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의 붕괴를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미 대사께서 이제 무슨 말 얘기했냐면 대북 정책이 그 인내적 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을 이게 전략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아마 북한을 굉장히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좀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려운데 강대국인 미국에서 북한의 붕괴를 얘기하고 대북 정책이 그 인내심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북한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벌을 하겠다고 계속 그 열을 올린 이유도 실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 김기종 씨가 단독으로 지금 우발적 범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미국의 심장부에 이제 칼을 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보건대는 뭔가 이제 북한의 통전부나 225국에서 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미나웹에서 이제 행사를 주최할 때 그 정보를 다 이제 습득을 했었고 이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북한의 대남 전략이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정예 요원들을 보내서 뭔가 이제 그 총도 쏘고 뭐 했는데 이게 자꾸 북한의 테러로 부각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약간 정예 요원보다는 남쪽에 있는 종북 세력들을 활용하거나 또 일부 탈북자들을 매수해 가지고 테러범으로 이제 활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잡히면 그만이고 하면 그만이고 못 하면 또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뭐 꼬리 자르기도 쉽고 또 이제 그 상대방을 뭐 압박하거나 협박하기가 딱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김기정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테러 협박에 지금 이제 어떤 그 사용하는 게 북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종 씨의 이 사건이 북한과의 통전부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경찰도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연계 가능성. 근데 이게 연계 가능성을 밝혀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왕재산 그 간첩단 사건의 한 사람과 같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무심으로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그렇죠. 나무심으로. 명분은 나무심으로 간다고 하지만 6, 7차례 북한을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또 금강산에 갔다고 할 때 거기서 1박 할 때 그 밤새 북한 공작원과 뭐 접촉한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사람, 이제 우리 강 대표님이 설명한 이런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어떤 소영웅주의에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뭔가 그 하나의 그 영웅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저 사람이 지금 김기정 씨가 꼭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뭐 지금 LA에 있는 뭐 노길남 씨라든지 몇몇 사람들 보면은 김정일 상도 받고 큰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신도 뭔가 좀 주목받고 싶은 뭔가 좀 건수를 올려야 우리가 뭐 주목을 하고 예. 또 무슨 상도 주고 또 자금도 좀 지원해 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무슨 영웅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주하고 촉구하고 말하자면 언질했을 가능성이 부추긴다는 거죠. 부추기는 거죠. 예. 부추기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나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저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놓고는 뭐 그것을 이제 부추길 때 분명히 그랬겠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안중근과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런 행동 한번 하면 뭐 대한민국 솔직히 감옥이라는 게 북한의 뭐 수용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도 우리 대한민국은 뭐 배불리 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내려갔을 때 너희들은 대영웅이 되고 남조선에 권력을 다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이 김기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이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김일성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식의 표현도 썼고 또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책이 주체사상교육에 쓰는 정치사상강제라는 책도 있었고 영화예술론, 김정일이 쓴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건데 이런 책자 같은 거는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여기 남쪽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북한 서적들은 이제 일본이나 홍콩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통일부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된 기관만 이제 수입을 해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정 씨가 그 북한 책을 어떻게 구입했냐 이게 참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사람이 북한에 뭐 7차례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북한의 이 공작원이나 간부로부터 이제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 공공기관에서 그걸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빌리거나 그걸 본인 거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실제로 구입하려면 뭐 중국을 통해서 탈북자나 뭐 북한에 왕래하는 분들에게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북한에 갔을 때 직접 이제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김기정 씨도 여러 차례 북한을 7번 방문한 이후에 예전에는 반일 쪽이었는데 이게 반미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황선 신은미 씨 같은 경우도 북한 다녀온 다음에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 당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오는 인사들 특히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다가 친북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친북 성향 사람들을 어떤 분야에 저 사람들을 활용할 것인가 뭐 지하당을 조직하는 데 쓰느냐 무슨 주체상을 사상을 전파하는 데 쓰느냐 이렇게 볼 때 김기정 씨 같은 사람은 테러를 하는데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아마 북한이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저렇게 돌출적인 행동은 저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사주한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가면은 일단 신은미 씨, 황선 씨도 그랬듯이 좋은 데만 보여주고 융숭한 대접을 하니까 내가 무슨 자기가 무슨 큰 권력을 얻고 상당히 그 영웅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와서 돌아와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내가 최소한 뭐 김정일 상이나 김일성 상이나 또는 조국 통일 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단순히 무슨 충동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볼 때도 우리가 참 대한민국 사회 한복판에서 칼로 외국 대사를 찔렀다는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손해본 것
또 북한 당국은 지금 저걸 가지고 큰 선전선동거리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전선동, 즉 북한이 주는 이익의 무게 이런 걸 잘 따져서 형량을 내려서 저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지 네. 앞으로도 또 이 3회 김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북한 당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서 그걸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시키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모든 어떤 그 대결에서 다 열세인데 우세한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정보기관이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보다 예산을 배로 쓰고 있고요. 인력도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인력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대남 공작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정예화된 북한의 또 요원들을 길러내서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제 뭔가 공작을 했는데 자꾸 이제 그 자수를 해가지고 그 변질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다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략이 약간 바꾸어진 게 뭐냐면 남쪽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위 스스로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이제 북한 간첩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98년도 이후에 그 남북 교류가 본격화될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북한의 공작 부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성분 조사를 해가지고 뭐 돈으로 이제 흡수할 사람은 흡수하고 또 여자로 흡수할 사람은 여자로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용도에 맞게 뭐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뭔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정 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과격한 어떤 행동에 맞는 그 컨셉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맞게끔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요. 김정은의 이복 형이죠. 김정남. 풍우나 이 김정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남일보 지방의 신문입니다만 영남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의 페이스북의 친구 중에 7명이 서울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서울 출신과 친구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자유분방합니까? 뭐 이 친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알고 우리 발전 수준을 잘 아니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호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때 뭐 망명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기자들과는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김정남이 여러 애인이 많은데 최소한 뭐 5명 이상의 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서울 여성이다 이런 소리 좀 돌아다녔습니다. 뭐 우리 여성들이 뭐 홍콩, 마카오, 뭐 중국 지금 세계적으로 안 나간 데 없이 많이 나가 활동하고 있다고 볼 때 어느 정도 김정남에게 접근했을 수 있고 또 김정남이 특히 이제 남한의 여성들 요즘 북한 여성들도 남한의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에 상당히 그 반해 있는데 한류 열풍 그 문화의 영향이겠습니다만은 아마 남조선 여자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때 충분히 애인이나 또는 친구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잠시 전에 이제 그 영남일보가 그 보도한 신문 화면에 보셨는데 이제 이 페이스북 친구 서울 출신 친구 7명 중에서 그중에 시모 씨하고는 유독 대화를 자주 나누기도 하고 애완견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날 찍은 걸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지금 저 두 사진이 같은 사진이고 저게 이 서울 출신의 여자친구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11년 이제 그 김정일이 죽기 전에 그 어쨌든 이제 김정남도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김정남을 완전히 팽개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정일이 그 39호실 그 홍콩하고 마카오 지부를 김정남에게 맡겨서 돈 관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굴리다 보니까 이 돈으로 이제 김정남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여자, 한국 여자 막 사귀겠죠. 그때 아마 이제 그런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이 죽고 나서 장성택이가 집권을 할 때 장성택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있을 때 만약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거부할 경우에 김정남을 이제 세우겠다 이렇게 아마 그 서로의 커넥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성택과 그 김정남이 상당한 긴밀한 연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성택이 이제 처형되고 나서 네. 김정남도 굉장한 이제 신변의 위협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는 지금 거의 잠적한 상태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예. 그렇군요. 과거에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이복 형제 이를테면 김평일 대사 같은 경우는 멀리 폴란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체코로 옮겼지만 예. 이 김평일 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은둔 생활을 했는데 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김정남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걸까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뭐 네. 외교관 자리를 주기에는 또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네. 그것이 오히려 외교관을 줘서 공개석상에 내놓을 경우 이 성혜림과의 사생활이 드러나니까 차라리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김정남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네. 때 여러 차례 김일성 주석과 사진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올라서면서 자기는 김일성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못 찍었는데 김정남은 사진 찍고 그래서 그 사진을 전부 다 김정남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수하고 예. 그러니까 사진 다 내놓으라. 그리고 나의 사생활, 김정은의 생활, 고용이 문제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생활비도 어느 정도 보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김정남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저 사람이 아마 북한 내에 머무르고 있다면 상당히 생명이 위험하겠지만 일단 국제사회로 나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데 뭐 우리 한국 여성과 접촉도 있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저 사람에 대한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픈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권력의 정통성을 위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